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사용하고 있는 그 컴퓨터들의 응용 기술, 뭐 다양하게 뭐 사무용이라든지 개인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만 좀 더 다루면은 처음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화두되고 있는 빅데이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증강현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일단 이제 사물 인터넷, 그래서 이제 인터넷 오브 띵스, IoT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컴퓨터는 네트워크라는 게 이제 컴퓨터들과 컴퓨터들이 서로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모든 그러니까 사물들에게 컴퓨터를 얹혀가지고 연결을 시킬 수 없을까 하는 문제가 이제 그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는 이제 RFID 해가지고 그 태그 시스템인데 ID 시스템 중에 하나죠. 그래서 RFID를 사용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사물들을 이제 연결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물 인터넷이 다양한 분야,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개인의 삶 또는 공공의 서비스 또는 산업의 경쟁력 이런 거에도 우리가 사물 인터넷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우리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ICT하고 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IoT의 차이를 보면은 우리가 유비쿼터스라고 한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유비쿼터스의 개념은 정보통신을 anywhere, 어디서나, 그리고 anytime,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정보통신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면은, 이 사물 인터넷의 목적은 뭐냐면은 언제 어디서나가 아니라 무엇이 됐던 anything, 모든 사물에도 다 연결을 하겠다는 더 거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물 인터넷의 구조를 보면은 일단은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이 사물의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이제 전달을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리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 분야라든지 또는 이제 전기 분야라든지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그 신호등 같은 또는 그 도시의 인프라라든지 또는 센서들이 있어가지고 뭐 농업이 됐던 아니면 기후 변화가 됐던 또는 지질 또는 지진 같은 것들을 감지를 하는 그러한 분야에 이 사물 인터넷들이 이제 적용이 되겠고요. 이 사물을 연결을 하겠다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예측을 보면은 그 2020년도까지 전 세계적으로 300 내지 400억 개의 사물들을 다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매년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에 35%씩 증가되는 사물들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인터넷에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선전도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예전에 그 모 업체에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가지고 집의 온도 또는 집의 물의 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또는 집에 가스레인지를 끄고 갔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광고들도 있었지만, 홈 가전에서도 그 적용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교통 분야라든지 SOC, 그러니까 사회적 간접 자본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감시라든지 보안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헬스케어, 요즘 이제 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차고서 이제 운동들 하고, 또는 맥박수라든지 아니면은 그 혈압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 사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통 분야, 그래서 이제 스마트 하이웨이라든지 스마트 고속도로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 분야에도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소매라든지 상거래에서도 우리가 물건을 담고 계산을 하러 가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을 담는 순간 계산이 다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 상거래에도 사물 인터넷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 산업과 제조. 그래서 이제 산업과 제조 부분에서 이제 혁신을 이루자 하는 것들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해가지고 결국은 사물 인터넷을 적용을 한 혁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축산이라든지 환경 문제들도 사물 인터넷에 적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의 적용 분야를 보면은 일단은 집에 많이 활용될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기기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가방이 됐던 안경이 됐던 시계가 됐던 이런 웨어러블한 그 장비에 이 사물 인터넷이 적용이 돼 가지고 사용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스마트 홈.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든지 또는 집에 들어오는 집주인이 들어오는 출퇴근 시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주고 자동으로 불을 켜주고 또는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생활의 편의라든지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주거 그 환경을 혁신하는 차원에서 홈 IoT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크냐면은 구글 같은 그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M&A를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그 시장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요. 1914년도에 네스트라고 가정용 온도 조절하는 그 스타트업이에요. 이렇게 자동으로 이제 온도를 조절을 해주고 사람의 집주인의 그 행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인공지능형 제품인데 이 네스트라는 회사를 32억 불에 인수를 합니다. 32억 불은 3조 한 4천억, 5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 온도 조절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이 가치가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정도로 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그 구글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제 가정용 그 보안 그 전문 카메라 업체 드롭캡이라는 데를 인수를 하고 스마트홈 서비스의 어떤 플랫폼을 제공하는 유망 기업인데 리볼브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글이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을 그만큼 개척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물 인터넷 자체가 가져오는 우리 삶의 변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삶이 변화가 되면은 문명도 전환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시사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 2년 전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는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동차의 목적은 사람을 이제 이동을 시키는 건데 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차 사고가 많이 있는데 이 사고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하는 이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운전을 굳이 안 하더라도 스스로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좋은 일일 텐데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면은 자율주행을 하는데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을 때 그럼 책임을 어떻게 누구한테 묻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사한테 물을지 아니면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을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이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는 가장 큰 문제고 지금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도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굉장히 고급의 소프트웨어가 이제 내장이 될 텐데 소프트웨어의 역량이 그만큼 커진 거죠. 그래서 인간의 오류하고 또는 이제 소프트웨어 오류하고 또 비교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2017년도 이제 올해의 에릭슨이라는 회사에서 소비자 트렌드 중에 하나를 보면은 만약에 보행을 하고 있는데 자동차가 와요. 자동차가 오는데 이 자동차가 멈출 것이다. 만약에
자율주행 자동차가 오고 사람이 탄 자동차가 온다 그러면은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왔을 때 65%는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사람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믿는 시대가 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그 소비자 트렌드에서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컴퓨터를 누구를 믿을 거냐 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재밌는 화두 중에 하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헬스케어 쪽에도 이제 사물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결국은 오래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웰빙 하고 싶죠. 그렇죠? 그래서 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뭐 어떤 심장 박동이라든지 운동량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경고를 준다든지 또는 어떤 의료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 서비스에 또 이제 사물 인터넷 분야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워치라든지 스마트 밴드 또는 스마트 슈즈 해가지고 신발에서 이 감지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보를 걸었다, 뭐 체중을 빼라, 체중을 늘려라, 뭐 이런 그 일들을 이제 그 스마트 슈즈를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부 또는 공공 분야에서 할 일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이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난이라든지 재해 또는 이제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들이 다 연동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CCTV를 활용하든 아니면은 그 노약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장비를 가지고 다녀서 이제 서비스를 받던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위치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GPS들이 내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GPS들이 내장된 그 IoT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될 거고 이런 것들에서 나오는 이제 데이터들이 어떤 빅데이터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관제센터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겠다 하는 것들이 이제 공공 사물 인터넷 분야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길거리에 보면 이제 쓰레기통이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그 환경 오염을 위해서는 사실은 쓰레기통을 많이 둬야 돼요. 뭐 외국 같은 사례는 길거리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통들이 있어가지고 쓰레기통에 이제 쓰레기를 버리게 돼 있는데 쓰레기통 자체도 스마트화 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플라스틱만 넣어야 되는데 뭐 다른 걸 넣었다든지 이러면 이제 경고를 준다든지 또는 그 쓰레기통이 다 찼으면은 를 이제 청소하는 그 업체 또는 서비스하는 그 기관에 연락이 돼가지고 쓰레기통을 이제 비운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우리가 환경을 사물 인터넷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에너지 분야에서도 사물 인터넷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우리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에너지 관리의 효율성을 이제 높이기 위해 가지고 IoT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만 이제 전기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를 절약을 한다든지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이 사물 인터넷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의 분야가 있는데 이 공장에서 이제 작업을 이제 효율적으로 한다든지 또는 안전성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공정을 분석을 하고 또는 시설물들을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또 사물 인터넷 분야를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안전한 유통 체계를 위해서 생산 가공 또 유통 이런 분야의 모든 전 단계에 이제 사물 인터넷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삶에도 지금 이미 사물 인터넷은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상생활 제품에 이제 IoT를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포크인데요, 포크. 그래서 뭘 먹는지 또 얼마나 많은 양을 먹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제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지 마세요. 이제 숟가락 내려놓으시죠. 뭐 이런 식의 경고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워치는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옷도 이제 이 센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감지를 해가지고 날씨가 추우면 옷을 좀 데펴준다든지 날씨가 더우면은 옷을 좀 시원하게 해준다든지 또는 움직임 같은 것들을 감지를 해가지고 운동량 같은 거를 늘려준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재밌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제 스마트 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컴퓨터가 내장이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알람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베고서 자고 있다가 아침이 되면 막 흔들어서 깨우는 거죠. 그래서 또는 만약에 코 고는 사람이 있으면은 코 고는 걸 녹음을 해가지고 아침에 들려주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이 침대 하나가 그러니까 베개 하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재밌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갖고 다니다 보면은 충전이 항상 문제죠, 그렇죠? 충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가방에 충전기가 내장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방에 또 와이파이가 내장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요 가방 안에 이 불빛이 있어가지고 여성분들에게 좋은데 가방에 불이 있어가지고 어떤 물건들을 이제 찾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들도 나왔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미 가방 자체도 이제 IoT에 사물 인터넷에 이제 포함되는 시대가 열렸고, 그 다음에 뭐 안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미 제품이 나왔고 또 그 기능 같은 것들도 더 충분히 활용이 될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